네, 오늘은 해외 이슈 두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팀장님께서 오늘 미국과 일본의 이슈 한 가지씩 짚어주시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미국 증시가 예전에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 관망세가 짙은 분위기였는데요. 이 출구 전략 논의와 함께 주목되는 것이 바로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혹시 버냉키 의장 연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지요? 네, 사실 버냉키 의장은 이번까지 두 번째 연임을 해왔었기 때문에 과연 다음에도 또 버냉키 의장이 FRB 의장 수장직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라는 의문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버냉키 의장이 참석하지 않기로 말함으로써 내년 1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그 FRB 의장직을 내놓게 될 것이라는 의견 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도 FRB 의장에 대한 교체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나타나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과연 어떤 인물이 이 FRB 의장을 맡게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 등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변수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물은 전 재무장관인 서머스 장관과 그리고 현 FRB 부의장인 제닛 옐런 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양강 구도가 청와대가 선호하는 인물과 현재 시장이 선호하는 인물로 엇갈려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머스 장관은 지난 1999년 재무장관을 역임했었고 과거 세계은행 자문위원과 그리고 1기 오바마 정부 당시 국가경제회의의 위원장을 영입하면서 경제 자문 역할을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와 청와대가 선호하는 의회와 백악관이 선호하는 인물이라는 점 등을 기억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겠고요. 반면 시장이 원하고 있는 제닛 옐런 현 FRB 부의장은 과거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를 역임했었고 또 흥미로운 부분은 유대인이면서 또 남편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었던 인물입니다. 과거 1997년 빌 클린턴 정부 당시 자문위원을 맡았었던 인물이고 전형적인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비둘기파이며 현 양쪽 하나 정책을 버냉키 의장과 같이 추진했었던 인물입니다. 물가보다는 고용 창출을 중시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두 인물 중 어떤 인물이 되더라도 당장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어떤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전반적으로 향후 FRB 의장이 누가 되느냐가 결정되기 이전까지 어떤 시장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제닛 옐런 연준 부의장 워낙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또 이어받느냐에 따라서 분위기 확실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번에 일본 얘기가 되겠는데 참여 선거를 이긴 아베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 수지 적자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이 재정 건전화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긴 하지만 내부적인 반발이 좀 거센 상황 아니겠습니까? 엔저 정책에 이어서 소비세 인상이라는 정책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엔저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것은 이제 수출에 대한 비중을 높이다라는 어떤 대외적인 정책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소비세 인상과 관련된 이슈는 내부적으로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위한 세수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소비세 인상이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반발을 얻을 가능성 자체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개인의 소득 활동 자체가 크게 개선된다라면 소비세가 인상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내가 버는 것이 늘어나지가 않는데 소비세만 인상된다라면 오히려 내수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여지 등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소비세 인상과 관련된 이슈는 지난해부터 아베 자민당이 추진해왔었던 변수로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 소비세 인상과 관련된 것이 내부적인 반발이 컸습니다. 특히 노령층을 대상으로는 이 소비세 인상이 상당히 거부감이 컸었는데 현재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인상은 이 젊은 층들이 선호하고 있는 다양한 고가품 등에 대한 소비세를 선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있어서 소비세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다는 쪽에 대한 의견 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현재 일본의 소비세는 5% 정도로 OECD 국가 중에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비세가 약 12%에 달하고 OECD 평균 11%란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소비세는 지나치게 낮다라고
평가를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인상은 현행 기존 5%에서 8%로 내년에 인상을 시키고 차후년에는 10%대까지 인상을 추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일본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현 정부 정책과의 코드가 맞닥뜨려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의원 선거를 이김으로써 이제는 아베 정부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는 신뢰를 얻었다라는 바탕에서 이제는 여론에 대한 그 현 정부의 지지율에 대한 관리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비세 인상에 대한 어떤 그 강도와 의지를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변수는 이 소비세 인상에 대한 어떤 진행 단계, 어떤 진행 과정에 따라서 아베노믹스가 과연 시장에서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시장에서는 점검을 받게 될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상당히 최근 어떤 세수 확보와 세수 정책 변화 등에 대해서 어떤 개인들의 민감한 반응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어떤 경쟁국인 일본의 경제 여건과 향후에 대한 어떤 전망 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이 일본에서의 소비세 인상 여부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의 여부에 등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아베 정부가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군요.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김형렬 팀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